어머나 어머나 혹시 저 이름 석자 조현아 우리가 예전에 알던 온 국민의 관심을 환몸에 받던 그 조현아 맞을까요?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해당 사무장이랑 승무원한테 직접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경영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셨는데 향후 거치는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다른 계획 없습니다. 대박 사건 조현아 이름 석자면 이 김묘성 기자 연관 검색어가 뭐가 따라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땅콩 회항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떠오르네요. 사실 10년이라는 꽤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은 앞서 보셨던 그 모습이 대표적이라서 참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최근에 네. 새로운 소식을 하나 전해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네. 상습적인 국세 체납입니다. 네? 자택을 4번이나 압류당한 끝에 결국 강제 경매 절차까지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건데요. 어머나. 문제가 된 한번 자택을 보겠습니다. 네. 이 자택은 초고급 프라이빗 주택 단지로 알려져 있는데 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8년 이곳을 30억 원의 전세로 입주를 했고요. 네. 그리고 2020년 6월에는 45억 원에 매입을 하고 계속해서 이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곳은 한 층에 한 세대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한 세대의 구성은 방 5개, 욕실 3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전용 면적이 244.66제곱미터, 그러니까 74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무슨 복도식 계단식 그런 아파트 아니라 한 층에는 한 세대만 있는 집이래. 대박 사건 74평 방 5개 뭐 욕실도 여러 개 대박 사건 부러울 뿐인데 근데 보세요 지금 허준 변호사님 국세를 참 쉽게 말하면 세금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대체 얼마나 안 냈길래 저 좋은 집이 지금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일단 세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액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떤 종류의 세금을 얼마나 체납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 집을 팔아서 세금을 충당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 집 가격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팔아서 만약에 선순위 채권 물론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순위로 변제되는 채권이기는 하지만 뭐 여러 가지를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만족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니까 뭐 유찰되는 것까지 고려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 집이 지금 2023년에 거래가가 47억 5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올랐을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한 50억 원 정도라고 보면 최대 50억 정도 혹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못하게 더 적은 금액으로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세금의 종류는 지금 이게 종로세무서에서 한번 압류가 됐다가 해제가 됐다가 다시 역삼세무서에서 또 압류를 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역삼세무서 징세과에서 지금 압류를 했다, 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징세과에서는 주로 고액의 체납자들을 추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수십억 원의 세금이 나오려고 하면 사실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세금을 미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뭐 법인세라든가 부가세 같은 사업상 발생하는 세금이 아닐 것이냐 이렇게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세금을 네. 고액을 체납한다고 해서 바로 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독촉하고 압류 통지서도 보내고 기회를 정말 많이 줍니다.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세금을 여러 번 장기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예. 법원에서도 강매 개시 결정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네. 그 이제 시청자분들도 얼굴 보면 맞다 이 옛날 기억나 막 하실 텐데 김현주 평론가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이후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는데 지금은 뭐 할까요? 우선 놀랐던 점은 저는 벌써 10년이나 지났구나 그러니까요. 하는 네. 점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당시 땅콩 회항으로
그 대한민국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이 본인. 그러니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3년 뒤인 2018년 3월에 네. 그 조 씨는 그룹 계열사인 칼 호텔 네트워크의 사장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임원에서 떠나 있다가 다시 네. 복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4월에 지금은 한진 사장직을 맡고 있지만 당시에는 한진칼 전무였던 여동생 조현민 씨가 이 물컵 등 갑질 사건으로 맞아요. 인해서 또다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일이 기억나네. 벌어지자 네. 그 일이 다시 회자가 되면서 본인도 또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이후에 2019년 4월에는 남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가 패배한 후에 대외 활동을 중단을 했고요. 네. 동생들과도 연락을 끊고 대외 활동도 일절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2022년에는 남편과 소송 끝에 이혼에 이르게 됐고 네. 이후 2023년 7월에 본인의 이름을 조승연으로 개명하는 그 별로 순탄치 않은 그러네요. 개인사 10년사로 좀 점철이 됐습니다. 물론 조현아 전 부사장 입장, 개인적 입장으로 봐도 본인이 생각할 땐 참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우여곡절을 만나 뭐 그런 회한과 많은 생각들이 들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은 납세 의무는 전 국민의 의무잖아요. 4대 의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지금으로 납세를 또 집을 팔아서라도 납세하는 게 모범을 보이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